기초전자공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지금까지 영상과 조금 다르게 영상을 저장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지난번에 문제가 생겨서 영상을 다르게 처리해서 저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은 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보는 노력이 필요는 하겠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앞에 복습을 길게 하지 않고 조금 짧게 하고 퀴즈도 조금 간단하게 몇 문제 내지 않도록 해서 좀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보강 수업은 여러분들의 참여도를 다 확인을 해서 전체 점수에 가산점을 부과하기 때문에 온라인이라서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프라인 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하는 수업이라서 사람들마다 조금은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하는데 또 그렇게 계속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열심히 계속 해오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또 그것으로 이제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접속하는 거 수업 들은 시간이라든가 그 수업을 클릭해서 유튜브에 넘어가서 접속해서 본 시간 통계 같은 것들을 살펴보고 또 이 참여한 것들을 통합해서 가산점 보강에 대한 어떤 가산점 부여를 보강을 성실하게 한 것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이 좀 날아갔었기 때문에 영상을 이 부분을 중에 몇 개를만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PMP, MPN이라는 게 주어져 있죠. 회로가 앞에 있는 회로가 지금 PMP가 될 건데 베이스가 이렇게 돼 있고 에미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죠. PMP에서 캐리어는 전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옆에 보이는 MPN의 경우에는 전자가 캐리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전공이 지금 에미터에서 컬렉터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전원이 이렇게 주어지면 VB 전원이 이렇게 가고 있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VCB 쪽 컬렉터랑 베이스 쪽으로 가죠. 자, 이게 이동을 해서 하다가 중간에 공필층이 있는데 N 영역이 있죠. N 영역에 있는데 N이 지금 베이스기 때문에 PNP에서는 N 반도체가 베이스라서 이 부분엔 전자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전공이 지나가면서 전자랑 결합을 하는 게 있겠죠. 그 결합한 것은 아마 소멸을 하게 될 것이지만 이 중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들은 베이스로 흘러서 베이스 전류를 IB를 형성하게 되겠죠. 그리고 전공 중에서 또 결합하지 않은 전공은 넘어가서 컬렉터 쪽으로 가서 컬렉터 전류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으로 전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에미터 쪽에서는 여전히 전공이 계속 이동을 해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전원을 보면 플러스이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걸리죠. 역시 여기 플러스이고 마이너스인데 옆에 PNP를 보면 전원이 MPN을 보면 이게 지금 PNP입니다. 그죠? PNP. 이게 MPN입니다. MPN을 보면 PNP랑 전원의 방향이 반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트랜지스터를 사용할 때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VB 쪽이나 VCB 쪽도 역시 전원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역시 전자의 방향은 에미터에서 이렇게 컬렉터로 갈 텐데 에미터에서 컬렉터 가면서 이 중간층인 베이스층이 PNP에서는 P가 베이스죠. P 반도체가 베이스라서 이쪽에 전공이 있을 것이고 N 쪽에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전자가 이동을 하다가 P인 베이스 쪽인 이 P 영역에 들어설 때에 넘어섰을 때
어, 그 전공을 만나게 되겠죠. 전공을 만나서 결합을 하면 사라지겠지만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이 이렇게 베이스 전류로 흐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역시 결합하지 않은 전자 쪽은 이쪽으로 계속 컬렉터 쪽으로 가서 VCB 쪽으로 계속 가서 컬렉터 전류를 형성하게 되겠죠. 그리고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는 이쪽 그쪽에도 반대편 쪽에도 이게 전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에미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흐르고 이 전자가 또 다시 계속 반복해서 돌게 되겠죠. 전자의 방향이랑 전류의 흐름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쪽은 그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지만 PMP에서는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자, 그렇게 방향이 서로 틀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개의 캐리어도 역시 틀리고 또한 그 전원의 방향도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밑에 트랜지스터의 증폭작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증폭작용을 설명하면서 전류 증폭률이라는 거 HFE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HFE는 IB분의 IC라고 해서 베이스 전류분의 컬렉터 전류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베이스 전류와 컬렉터 전류의 비가 전류 증폭률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 식에서 다시 IC는 HFE 곱하기 IB가 되니까 컬렉터 전류는 전류 증폭률 곱하기 베이스 전류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컬렉터와 베이스와 에미터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에미터 전류는 컬렉터 전류 더하기 베이스 전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식도로 보면 베이스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컬렉터 전류가 내려오면 이 두 개에서 플러스가 돼서 에미터 전류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의미가 되겠고 또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작용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스위칭 작용은 베이스에다가 전류를 흘러줌으로 인해서 트랜지스터를 도통시키게 된다는 거죠. 결국 베이스가 어떤 트랜지스터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릴레이 버튼을 눌러서 어떤 뭔가를 ON 시키거나 연결시키듯이 베이스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트랜지스터의 어떤 스위칭 작용이라고 보는 것이죠. 트랜지스터의 두 가지 중요 작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번에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 보는 게 트랜지스터의 동작 특성과 최대 전격이 되겠고 그다음에 트랜지스터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뭐 FET라든가 이런 것들 그럼 그다음에 트랜지스터의 양부 판정법에 대한 것 또 이 부분은 좀 접지 방식과 전압을 가하는 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상위 과목들을 위해서 좀 알아두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제 포함되는 게 정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정특성은 오늘 하지 못할 것 같고 요것은 다음 보강인 금요일 보강 때에 요거 플러스 뒤에 마지막 단원인 그 IC가 나오는 거 있죠. 뭐 논리 쪽 있죠. 논리 회로 쪽. 그래서 이 파트를 합쳐서 같이 마무리를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동작 특성이 되겠는데 이제까지 트랜지스터를 조금 봤기 때문에 앞에서 조금 봤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의 어떤 개괄적인 그 작용을 그 함에 있어서 요 회로를 지금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VCC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컬렉터에서 에미터 사이에 VCE라는 게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RL이라는 저항이 부하정이 있고 여기다 컬렉터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베이스 전류는 역시 이쪽 베이스 저항 쪽 이쪽에서 들어가게 되겠죠. 베이스 전류를 이때에 어떤 베이스 전류가 0일 때 베이스 전류가 여기서 0을 흘려보내게 되면 없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그 결론을 말하자면 VC 이꼴 VCC로 되어서 트랜지스터가 없는 것과 같아집니다. 베이스 전류는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죠. 트랜지스터를 위해서. 이 그 베이스 전류가 흐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트랜지스터는 도통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날아가 버리고 VC만 남게 되겠죠.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랑 똑같아져 버려서 이 사이 값만 VCC 플러스 이게 VCE만 이렇게 되고 트랜지스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그
우리 앞에서 좀 전에 봤던 공식이 이렇죠. IC는 HFE 곱하기 IB입니다. 여기서 IB가 0이 돼버리니까 IC 이꼴 0이 같이 돼버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 저항 RL에 여기에 지금 이 부분에 그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항 RL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고 트랜지스터 컬렉터와 에미터 간의 전압 VCE는 VCC와 같아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거의 트랜지스터가 없는 현상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베이스 전류가 0일 때. 그리고 베이스 전류 IB를 조금 흘려 보낼 때는 컬렉터 전류 IC와 VC를 한번 구해보면 지금 요 베이스 전류가 1mA라고 지금 되어 있고 VCC는 10V라고 여기서 주어져 있죠. 그리고 RL 저항은 50ohm입니다. 50ohm이 이렇게 되어 있고 HFE가 여기에 주어져 있네요. 전류 중폭률이 지금 100으로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컬렉터 전류를 구해보면 IC는 HFE 곱하기 IB니까 이때 HFE가 100이니까 100 곱하기 1mA니까 100mA가 여기 지금 그 IC가 되겠죠. 여기가 100mA라는 얘기죠. 요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항의 RL의 그 양끝의 전압을 구하면 IC가 100mA니까 역시 저항에도 RL에도 100mA가 흐르겠죠. 이게 콜렉터 전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VRL은 RL 곱하기 IC, VRL을 지금 그 부하 저항인 RL에 흐르는 RL에 이제 걸리는 전압 강화 값이라고 보고, 그럼 RL 곱하기 IC 하면 50ohm 곱하기 100mA가 되어서 5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그 VRL이 여기가 5V란 얘기죠. 5V. 이때에 어떤 컬렉터와 에미터 간의 전압 VC를 구하게 되면 VCE는 그 VCC 빼기 VRL이 되는 겁니다. 주어진 그 전원 입력 전압 빼기 이 저항의 전압 강화 값을 빼고 나면 여기에 남는 VC 값이란 얘기죠.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내려오는 값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0V 빼기 여기가 5V니까 지금 10V 빼기 5V는 5V가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을 이렇게 토식화한 게 이렇게 되는 거죠. IB가 이렇게 틀려 들어가고 IC가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요 사이가 VBE가 될 겁니다. 자, 요런 게 모양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는 베이스 전류가 좀 많이 흐른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얘기죠. 베이스 전류가 많이 흐르면 이 여기가 흐르는 게 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베이스 전류가 커지면 컬렉터 전류 IC는 더 커지게 되죠. 원래 이론으로 하면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저항 RL의 전압 강화가 역시 그러면 커지는 거죠. 컬렉터 전류가 크다는 얘기는 여기가 걸리는 전압도 역시 커진다는 얘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컬렉터와 에미터 간의 어떤 전압은 작아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여기랑 여기 걸리는 게 합쳐져서 VCC가 되기 때문에 하나가 커져 버리면 나머지 하나가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컬렉터와 그러니까 VCE는 전압이 작아져 버리는 거죠. 위에가 커지면. 그래서 VCE 이꼴 나중에 0V가 돼 버리면 이 0V가 된다라는 얘기는 베이스 전류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컬렉터 전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최대까지 증가를 한 상태가 되니까, 그게 최대값이 되니까 나머지 이 부분은 0이 돼버리는 거고, 이때에는 VCE랑 VCC가 같으면서도 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포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컬렉터 전류를 포화 전류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 상태가 되면 앞에서도 그런 얘기 스위칭 작용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그 포화 상태가 있고 차단 상태가 있었고 그 중간 상태가 물론 있었는데 그런 얘기 이때가 이제 포화 상태가 되고 이 상태에서는 IC는 HFE 곱하기 IB라는 것은 성립하지가 않는 겁니다. 포화 상태가 됐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벗어나 우리 보통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포화 상태일 때는 IC는 HFE 곱하기 IB라고 계산할 수가 없죠. 이 포화 상태는 트랜지스터의 단락 상태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컬렉터와 이미터 간의 어떤 그 전압입은 어떤 저항의 RL의 전압 강화에 의해서 좌우가 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가 되는데 다시 뭐 여기 단락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 끊어진 거랑 뭐 거의 마찬가지처럼 되어 버린다는 얘기인데 이걸 다시 정리시켜서 말하면 포화 상태에서는 트랜지스터는 단락시킨 것과 같아진다는 얘기죠. 이제 포화 상태에서는 앞에서 포화 상태를 잠깐 언급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포화가 되면 아무리 베이스 전류를 많이 흘려보내도 컬렉터 전류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가 포화 상태인데 이때는 트랜지스터가 단락된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어떤 정상적인 그 동작 범위는 그 사이가 차단 영역과 포화 상태 그 사이인 거죠. 베이스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컬렉터 전류가 점점 증가하는 그 증가를 멈추기 전까지가 어떤 트랜지스터의 정상적인 어떤 동작 범위에 속한다고 보면 사실 될 것 같고 이 베이스 전류가 뭐 점점 커지다 보면 컬렉터 전류도 점점 커진다고 했고 이때에 또 저항에 있는 RL의 전압 강화도 커져서 컬렉터 에미터 간의 전압은 되려 작아져 버리는 거죠. 이 전압이 크면 이 전압이 작아야지 똑같은 전체 전압과 맞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VCE 이 컬렉터와 이 사이 값 이 사이 값이죠. 이 VCE가 그 0볼트가 돼버리는 순간이면 이 0볼트가 돼버리면 베이스 전류 IB가 아무리 증가해도 컬렉터가 전류가 증가하지 않는다. 이게 포화 상태라고 했습니다. 0볼트가 돼버리는 상태이면서 더 이상 컬렉터 전류도 증가하지 않는 여기 흐르는 전류도 증가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베이스 전류가 아무리 높여도 소용이 없는 이 트랜지스터에 뭐 더 이상 먹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했었죠. 근데 이때는 분명히 IC는 HFE 곱하기 IB가 성립하지 분명히 우리 앞에서 성립하다 했는데 이것은 이쪽에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포화와 차단 그 사이의 중간 부분에서만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화 상태는 트랜지스터의 단락 상태와 같아져 버린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저항 RL의 어떤 그 전압 강화에 의해서 이 모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RL의 전압 강화에 의해서 이게 모든 것이 좌우가 된다는 거죠. 그 전압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전류 IB와 베이스와 이미터 간의 전압 관계를 보면 요 앞에 있는 게 지금 그 전압과 전류 특성 곡선인데 요거는 다이오드 전압과 특성이란 얘기죠. 전압 전류. 순방향 전압이 이렇게 걸렸을 때 다이오드가 이렇게 돼 있고 역방향은 이렇게 내려와서 뭐 그 역방향 항복 전압이란 얘기 항복 현상 뭐 이런 설명을 했었죠. 이 부분을 빼고 요 부분만 봤을 때 순방향 전류이고 순방향 전압일 때는 요런 그래프가 형성이 되는데 트랜지스터의 VBE 베이스 에미터 사이죠. 에미터 사이와 IB 전류와 또 베이스 전류와의 사이도 역시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VBE라는 것은 베이스와 에미터가 이렇게 그 전압이란 얘기죠. 여기 전압이랑 IB인 이 전류와의 관계도 역시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접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미터 간 전압 VB가 있고 요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려온 상태. 자, 여기 베이스 전압이 아닌 여기 잘못됐네요. 베이스 전류가 되겠죠. 자, 이걸 고쳐야 되겠네요. 베이스 전류인 IB가 됩니다. 자, 책에 교재도 잘못됐습니다. 전류라고 적혀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접합은 PN 접합이 동일하니까 다이오드도 여기 PN 접합 하나 있고
NPN형도 N과 P 사이 접합이죠. PNP형도 역시 PN 이렇게 접합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접합에서 이루어진 어떤 이 전압 전류 특성 곡선은 동일해져서 거의 같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트랜지스터를 사용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 트랜지스터는 발열해서 파괴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발열하지 않고도 자연히 파괴되는 경우도 있는데, 외관상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다가도 이렇게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할 때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트랜지스터의 최대 전격이라 불리는 것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이 최대 전격 내에서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파괴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로 실험하면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최대 전격 내에서 트랜지스터를 사용해야 되고, 이 최대 전격의 의미는 값이 순간이라 하더라도 초과해서 안 되는 그 범위라는 말이죠. 이 기준은 주위의 온도가 25도일 때가 기준입니다. 25도일 때. 보통 우리가 실생활 때 25도는 되지만,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 켜고 한다고 했을 때는 별 상관이 없고, 또 반도체는 온도에 따라서 특성이 변하기 때문에 이 25도일 때의 값으로 최대 전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한 얘기입니다. 상목은 컬렉터 베이스 간 전압대에 있어 V12O라고 되어 있는데, 컬렉터 베이스는 V12인데 왜 O가 있죠? 라는 것은 나머지 에미터는 O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12는 요 두 개가 아닌데, O라는 것은 에미터를 개방했다라는 의미로 컬렉터와 베이스 간에 걸리는 최대 전압이라는 얘기죠. 에미터는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았을 때 이렇다라는 얘기. NPN은 플러스, PNP는 마이너스가 이때는 될 것이고, 컬렉터에서 에미터 간 전압은 VCEO니까 이때도 역시 베이스가 안 쓰니까 여기 요 O는 베이스를 개방으로 했을 때 컬렉터와 에미터 간의 최대 전압, NPN은 플러스, PNP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터 베이스 간 전압은 EBO인데, NPN이 플러스라 조금 보는 방향에 따라서 EBE VBE라고 썼을 때는 플러스가 될 수 있는데, 반대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 역방향으로 볼 수도 있어서, 요거는 좀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 부분이 되겠죠. 이제 주의해서 좀 봐야 되는데, 컬렉터를 개방으로 했을 때 에미터와 베이스 간에 걸리는 최대 전압이 되겠습니다. 컬렉터 전류는 IC라고 하고, NPN은 플러스, PNP는 마이너스. 최대로 흐르게 할 수 있는 컬렉터 전류고, 손실도 PC, 접합 부분의 온도도 최대값이 정해져 있고, 보존 온도도 온도 범위를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이제 요 정도를 참고를 해야 될 내용들이죠. 반드시 전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해서 써야 됩니다. 전격 이내에서, 최대 전격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값이 이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그리고 트랜지스터의 어떤 종류인데, 자, 지금 나오는 것은 그냥 보는 초기의 어떤 형태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종류는 조금 다른 의미의 종류가 되겠습니다만, 요것은 그냥 형태의 종류인데, 뒤에는 포토 트랜지스터라든가 트랜지스터의 진짜 종류별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트랜지스터의 종류의 초창기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ESB528, ESC1213, ESD189 이런 번호 등이 부여되어 있어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앞에 ES라고 붙은 건 다 일본에서 처음부터 이제 일본 제품에는 다 ES라고 붙은 게 트랜지스터입니다. 다이오드는 다르게 되어 있죠. 1S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접합의 개수를 말하는 거라서 이렇게 되는데, 일본 게 아닌 다른 것도 가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앞에 ES라는 게 붙어 있지 않은 다른 나라 거는 그렇다는 얘기죠. 초창기의 모양은 이런 모양도 있는데, 지금도 이런 여타 모양들을 사실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많이 보는 트랜지스터의 모양은 요거죠. 요런 모양이 되겠다는 얘기. 둥근 원기둥을 반 잘린 거에서 밑에 다리 3개가 주어져 있는 ECB가, 에미터 컬렉터 베이스가 각각 다리가 주어진 이런 모습이죠. 물론 이런 큰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파워 트랜지스터에서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존재합니다. 요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알면 되겠고, 뒤에 나오는 ESD에 나오는 BCD 이런 것들은 PNP형과 NPN형의 구분 용도로 그렇게 사용이 되는데, A나 B 다음에 오는 뭐 이런 숫자들은 이제 등록순으로 이제 부여하는 숫자가 되겠고, 특성이나 종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숫자 뒤에 A12H라든가 뭐 B25G라든가 이렇게 뒤에다가 알파벳이 또 다시 붙어 있을 때가 있는데, 이것은 계량품이란 얘기고, 예입커의 어떤 입장에서 결정하는 용도나 등급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용자인 우리는 그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